방금 소개를 받은 제일동포 3세 박영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평양 국제영화축전에도 2번 참여를 해봤고 그러한 경험의 이야기, 생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조선학교라고 아시는가요?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여기 대학까지 졸업했거든요. 조선대학교, 전남에 있는 조선대학교 말고 도쿄에 있는 조선대학교 여기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을 방문한 것은 1991년 처음이고 최근에는 4월 말 그리고 5월 초까지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4월 27일 그때 평양에 있었습니다. 예. 평양 국제영화축전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축전인데 1987년에 시작이 되었고 2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8년 9월에 제16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영화제 이념이 자주병화증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영화들이 약 100편 이렇게 상영이 되고 기간은 약 10일간 진행이 되게 됩니다. 2010년에 제가 만든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다큐이죠. 북에서는 기록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크송상을 기록영화 부문 크송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영화 축전의 팜플렛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제14차인데 단편영화 한국에서 걸치다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북에서는 지마초고리 이렇게 되면서 초청 상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오프닝 세레머니 때 사진인데 그걸 조금 영상으로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e are here at this wonderful theater for the 14th opening ceremony. 저는 이게 이번 축전에 욕망 높은 국제심사원들과 알고 깊고 재능 있는 세계 은하나 영화 있는 명예선임들과 모든 축전 대표들에게 축전 저지견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mbodies man-centered philosophy, and therefore it attracts a great deal of attention of many progressive filmmakers. 과연 어느 나라 어느 영화에 이 영광의 최우수상이 되겠는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프닝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 오프닝 그런 행사 자체도 할 때마다 새롭게 되어나가는 그런 겁니다. 영화관이 어디서 영화가 진행되는가 하는데 평양 국제영화회관 여기 이 영화회관이 양각도라는 섬 안에 있는데 거기에 6관이 있습니다. 이 영화관 안에 가장 큰 영화관은 2,000명 들어가는 영화관이고 600명, 600석, 200석, 100석 이렇게 되면서 영화관이 있고 또한 이거 오래된 영화관인데 개선 영화관 그리고 대동문 영화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람표죠. 티켓인데 그걸 구하는데 외국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자리를 하면은 계단까지 다 앉아서 보는 그 정도 흥미롭게 사람들이 그리고 야외 매대가 없고 popcorn 안 먹어요. 안에서 영화할 때는 그냥 영화를 보는데 바깥에 야외 무대가 있어서 후에 사진 나올까요? 야외 무대가 있어서 거기서 뭐 좀 먹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것은 14년의 영화 관람표입니다.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녹색입니다. 그리고 영화 축전 기간에는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그런 데서 많이 오고 또한 재미교포라든지 제 카나다 동포들, 제준 동포들도 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마당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간에는 그래도 많은 수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통역으로 같이 사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화장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새로운 느낌이 있을 것 같죠. 이것이 평범한 평양에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평양 외국어 대학 학생들, 예. 이 학생들이 통역으로.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나라들의 영화가 합니다. 영국,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 관계 영화들 많고, 그리고 아시아 영화, 그리고 중동 영화, 이런 영화들이 평양 영화 축전에서 상영이 됩니다. 야, 아까 이거 영화 볼 때는 팝콘 안 먹는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관 바깥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주스 마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놉니다. 축전이죠. 이것은 개선영화관, 제4경찰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르투갈 영화입니다. 그래서 엄청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살인 사건이라든지 마약 문제라든지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영화, 이런 것들을 이 기간에는 하게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섞고병든 사회다, 이런 것에도 이런 내용 같은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란 영화를 같이 이렇게 봤는데 솔직히 좀 재미없었습니다. 재미없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시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언제 끝나느냐고, 이 영화. 빨리 그냥 마치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근 시기 변화입니다만 여기는 하나음악정보센터 어딘가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기 평양에 새롭게 된 건물인데 여기서는 외국의 콘텐츠 그리고 음악들,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기까지는 그러한 음악 자체도 못 들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제한되어 있는 속에서이지만은 여기에 와서 보고 듣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TV 콘텐츠에서도 해외에 콘텐츠를 하거나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 영화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야외 상영 때 진행된 우리 집 이야기. 조선 영화를 볼 때 남한에서는 선전적인 내용이냐 어떠냐 하는데 시점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의 동포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이야기를 보아도 아는데 한 식구와 같은 국가를 이상으로 하고 있고 그 모범적인 모양을 영화에서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전혀 이해가 못하고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한 식구와 같은 나라가 되면은 행복할 거다, 그러한 생각이 있고, 이제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없어진 이웃집을 돕다든지 남을 위해서 산다든지 그런 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관객들이 이런 거 있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외 상영마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분단이 되어서 70년이 넘어 서로 차이 나는 것들도 많다. 그런데 이북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표현의 자유가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야외 상영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집 이야기의 리유노 감독님, 2014년 평양 영화 축전에서 만났습니다. 앞에 있는 여성들은 사회를 MC한 그리고 통역자입니다. 리유노 감독님께서 실은 2014년 아까 본 오프닝 세레머니 연출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찾아온 저한테 오늘 연출이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오늘 좋았지, 이러한 자신감도 넘쳐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도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영화 관계자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변화가 정말 빠르고 그걸 따라가고 앞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 집 이야기를 보면 슬로우 모션, 영화 보셨죠? 슬로우 모션, 이러한 많이 들어가고 관객들 웃기도 하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을 과장 표현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색한 연출이 많고 하는데 북의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맞는 연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가 만든 그 영화의 골치다 치마 저고리를 영화 관계자들하고 같이 보고 토론하고 의견 교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사로는 말 안 하고 그냥 표정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본 영화 관계자들은 비교적 나이가 가신 분들은 왜 거기서 이런 대사를 넣지 않느냐고 좀 더 많이 말을 해야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었던 젊은이들은 이러한 감정 세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또 느끼는 것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 젊은이들의 감각은 우리와 좀 비슷한 감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당근심이 많고 뭐 하나 얻어보자고 심각히 의견 교환을 그때는 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보는 이북 캐릭터인데 이것이 제한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은 이럴 것이다. 이래야 된다는 선입견. 북한 사람들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다. 남자들은 딱딱하고 농담도 할 줄 모른다. 어느 영화에서 있었죠. 컵라면을 먹고 정말 기뻐하고 이런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다. 이러한 표현이 영화 속에 나오는데 북한에서도 컵라면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는 거예요. 음식이 엄청 맛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남자들도 정말 농담 잘하고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이런 한국 영화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서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그러한 것이 아직도 있다. 10년 동안 교류가 끊긴 것, 이것에 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북에서 이제 곧 상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화 장르는 역시 시대극 영화, 그리고 스포츠 영화, 휴먼 스토리 이런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영화를 합작으로 만들자고 하면 실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이 나는 것도 많고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업적인 영화 이렇게 되지만은 사회주의에서는 교양적인 영화 이렇게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하면 실패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적인 교류, 연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감독들, 연출가들, 시나리오 작가, 촬영 기술 협력 이런 것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간다. 어쨌든 정부 간 합의를 거쳐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 민간 교류도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시간이 아직 15분밖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며칠 전에 대학생들의 캠프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2시간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1시간으로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마치고 1시간 계속 질의응답을 했는데 역시 우리말로 항상 내가 일본어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강연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천 영화제에서 이렇게 북의 영화 그 편이 상영이 되고 가면은 뭐 의익들이란 그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용기가 있고 뜻이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이 서로 이제까지 70년 동안 분단이 되면서 이해를 못한 것을 넘어서고 급속히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착실하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북과 남을 계속 다녀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남과 북 그리고 일본과 아시아 여기에 평화와
독립 이런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도 영화인으로서 해나가자고 생각을 합니다. 짧았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